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겨레일보 종목 클래스 이정열 전문가입니다. 자, 영상 하단 링크 보시면은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 강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 뭐 매수가라든가 비중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개인적인 견해들, 분석된 개인적인 생각들, 의견들 드릴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요. 좀 궁금하신 종목이라든가 고민이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올려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 종목들을 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사조동아원 2,400원 비중 40% 보유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는데 대비를 좀 해야 하는지 이렇게 문의를 좀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보유를 하고 계시고 비중이 40%다라고 하시면은 처음에 좀 매수를 많이 하셨든지 아니면은 평균 단가를 좀 낮추셔서 2,400원이신지 하락하는데 대비를 해야 되냐. 근데 대비를 한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비중이 40%세요. 40%시기 때문에 대응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을 대응을 하는 게 평균 단가를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거는 10주를 매수를 했으면은 마이너스 10%일 때 10주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마이너스 5%가 되면서 평균 단가가 절반으로 낮춰져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과감하게 대응을 하고 비중을 정리를 할 때도 10주 매수하고 10주 매수했을 때 10주를 매도를 하고 10주만 가지고 있고 평균 단가를 조절을 한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10주를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10주를 기존 종목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1배수 쪽으로는 계속 가야 10주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100주를 더 매수하고 지금 이제 40%예요. 이 종목에 매수를 하려면은 4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치면은 40주를 더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은 비중이 현금에 대한 보유가 조금 안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40주를 가지고 있을 때 40주를 더 매수를 했을 때 이게 비중이 80%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더 떨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중을 평균 단가가 좀 높으시니까 20%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20% 정도는 더 매수하셔가지고 평균 단가 절반으로 낮추시고 반등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원금에서 뭐 가지고 있었던 대응을 하고 난 다음에 80% 비중을 정리를 하세요. 원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세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지만 40%이시기 때문에 평균 단가는 조금 높은 편이시다. 평균 단가가 아니라 보유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2,4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자, 여기서 좀 높은 편에서 비중을 좀 많이 태우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2,400원. 고점에서 탈출을 하지 못하시고 이탈하다가 반등 나오실 줄 알았겠죠. 뭐 여기서는 이제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증가가 계속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긍정적으로 조금 과감하게 투자를 좀 베팅을 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조성이 좀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좀 높게 매수를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중이 여기서 40%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조금 손실을 좀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목표 구간이 1,800원, 2,000원, 1,800원, 2,000원 이 부분. 1차 단기적으로 1차, 2차 목표 구간들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구간에서 더 추가적으로 이탈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반등은 좀 제한적인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이 1,800원 부분에서 2,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 2,4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다 여기에서 자, 사조동아원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아야겠죠. 자, 일단 차트 상황에서는 매물대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물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떨어진다라고 해도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하거나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거나 큰 폭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손실률을 봤을 때 마이너스 한 50%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매물대를 보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PER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떨어지고 난 다음에 PER이 여기 보시면은 84배 수준입니다. 영업이익 대비해서 84배 수준. 싼지 비싼지 우리가 이거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야, 100배가 넘어갔을 때는 당연히 거품이 좀 꼈다. 거품이 꼈다. 여기에서 100배가, PER이 100배가 넘어가는 종목의 비중을 40%를 태운다? 이거는 조금 너무 과감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베팅을 하셨을 때는 내가 이게
지지 구간들을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한다던가 그런 각오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약간 여기 이 지지 구간들을 버티면서 반등이 나와 줄 것이다라고 여기서 매수를 한 것도 아니시고 2,400원 수준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고점에서 슈팅이 계속 나올 거다. 하긴 뭐 이 구간이 그럴 베팅을 하고 싶게 만드는 구간이긴 해요. 구간이긴 한데 그거를 참지 못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약간 지금 이 상황들까지 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절을 하기 싫으셔가지고 지금까지 버티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 구간은 추가적으로 뭐 1,200원까지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비중이 40%입니다. 40%이기 때문에 40%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여기까지 낮추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다는 거죠. 조심스럽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40%를 가지고 있는데 40%를 매수를 해가지고 반등이 나오면은 내가 80%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한 70% 아니면은 뭐 이 80% 중에서 70% 정도는 3분의 2 정도는 원금을 확보를 할 거다. 근데 나는 이거 볼 수가 있다. 이탈을 하는지 반등이 바로 나오는지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과감하게 좀 40%, 80%까지 비중을 채우고 난 다음에 이 빼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여기서 80%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서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를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서 조정을 받고 뭐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든 이때 매도를 했던 것들을 여기서 이제 다시 재매수 전략을 움직임들을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지지를 받아줄 거다 아니면 돌파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40%를 들어가셨던 거는 좀 무모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지구간들이 이탈을 했을 때 다음부터는 이런 지지구간 추세 21선 이탈을 하면서 신호들은 계속 나왔거든요. 신호들 여기 보시면은 21선을 이탈을 하고 60일선을 빠지고 장기 이평선까지 내려오는 이 단계별로 신호들은 다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이 구간에서 이탈하는 모습들 계속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40%다라고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40주라고 했을 때 여기서 40주를 더 매수를 해가지고 반등이 나오면 평균 단가가 한 2,000원 부근으로 좀 낮춰질 거니까 원금이 조금 손실을 본다라고 하시더라도 손실을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2,000원 부근까지 오면은 비중을 여기서 40주를 매수를 한 거, 이 40주는 물론 정리를 하셔야겠죠. 조금 더 과감하게 한 20주 정도만 놔둬놓고 여기 이 구간 원금 가까이 오면은 손실 조금 약손실 중이시더라도 원금을 확보는 좀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략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비중이 80%까지 늘리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높게 좀 물려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이 기업을 보면은 다행스럽게도 모멘텀은 있습니다. 모멘텀은 있는데 이 모멘텀이 죽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사업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은 배합, 사료,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도동항원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식품 관련 기업이다라는 것들은 알고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자, 식품 지금 물가가 어떻습니까? 물가가 고기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특히 곡물 가격 상승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곡물. 우리가 이걸 생산을 하기, 이 곡물 농사를 짓기 전에, 농사를 짓기 전에 곡물,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씨앗도 필요하고, 비료도 필요하고, 뭐, 농약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비료라든가, 뭐, 이런, 특히 이제 비료, 사료, 이런 쪽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곡물을 생산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생산했는데 이걸 이제 제품으로 만들었어요. 식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판매를 한다라고 칠게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뭐 김치 한 포기, 뭐 김치 1kg가 13,000원이었다라고 했을 때 배추값이 얼마냐? 배추, 그리고 뭐 고춧가루, 마늘. 이 가격들이 얼마냐? 이게 기존에서는 뭐 한 포기에 뭐 3,000원이었다.
3,000원이었고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서는 뭐 1kg에 뭐 얼마라고 할까요? 뭐 1kg에 만 원이었다. 1kg에 만 원.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가격이 올라갔다는, 배추가 4,000원이 되고 이게 고춧가루 가격이 12,000원이 되고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1kg에 1,300원, 13,000원, 13,000원을 팔았을 때 영업이익이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배추 한 포기에 뭐 3kg가 나오니까 영업이익이 뭐 40% 정도가, 김치를 팔면 40%가 남았는데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판매가를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30%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매가가 증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판매가가 뭐 여기에서 잘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떨어지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집니다. 자,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여기에서 사자동원이 그럼 안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왜 주가가 올랐을까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판매가를 올려버렸어요. 판매가를 1kg에 13,000원에 팔던 게 1kg에 15,000원. 판매가에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판매가에 전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다시 영업이익이 떨어질 거다라 해서 여기서 개선이 될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올랐던 거예요. 자, 올랐는데 지금 이게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떨어지고 있는,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가가 점점 금리를 인상을 시키면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곡물 가격이. 그러면 이 판매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판매가가 영업이익은 증가가 될 거예요. 영업이익은 판매가를 다시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근데 이게 떨어질 가능성들이 높은 게, 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물가, 서민 안정, 뭐 그런 거에 좀 연동이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또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리는 거는 얼마 되진 않을 겁니다. 나중에 안정이 되고 이 곡물가가, 우리가 기름 같은 것도 보면은 기름 가격이, 뭐 생산 가격이 올라와가지고 수입해오는 가격이 올라와가지고 원유, 기름, 휘발유 가격을 좀 높였다가 지금은 이제 안정을 시키려고 정부에서 노력하고 금리 인상시키고 원유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정책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잖아요. 식품도 그런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올랐다. 이건 떨어졌는데 올린 가격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 경쟁이 심해지면은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식품 가격에 전가를 시키고 곡물 가격이 하락을 했고 이 가격을, 판매가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것이다. 이게 좀 중요한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수입니다. 내수인 상황이고, 자, 하나의 변수가 더 있습니다. 원달러인 상황인데, 요즘 그래도 식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수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밀가루가 충분히 소비가 될 정도로, 수요에 공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이 되나요? 밀가루, 전량 옥수수,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사와야 되는 거죠. 달러를. 옛날에는 1,200원에 1달러였다라고 하면 지금 1,300원이 있어야 1달러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옥수수, 밀가루 사올 때, 우리 식품 첨가제도 사올 때 재무적인 이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늘어난다. 자, 사왔다가 지금은 다행인 게 수출도, 김치 수출 잘 되고 있고, 뭐 김 같은 거, 식품 같은 거, 뭐 특히 이제 비비고 뭐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식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수출이, 이전에는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수출도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동원이 수출이 되고 있는 거, 특히 제가 알기로는 참치 수출이 뭐 거의 미국에서 2위, 3위 다투고 있다라고 해요. 뭐 그건 그런데, 달러가 올라가는 거에서 수입 비중이 높냐, 수출 비중이 높냐에 따라서 영업이익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거를 비중을, 우리가 어떤 품목은 수출이 잘 됐고 어떤 품목은 수출이 덜 됐고 이걸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까봐야 아는 겁니다. 영업이익을 까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가 올라갔던 거는 긍정적이에요. 근데 식품 물가 자체가 곡물 가격, 그런 거에 점점 인플레이션이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수출이랑 수입, 이런 것들 우리가 계산을 다 해볼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물가가 올라갔을 때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지고, 이제 원달러에서 이 재무적인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 보면은 지난 1분기에 매출액이 25%가 증가됐고 계속 식품 가격들이 올라갔었잖아요. 영업이익이 9.8%. 근데 단기 순이익이 2,364%가 증가됐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엄청난 수치. 지난 1분기예요, 불과. 지난 1분기인데 이번 2분기에 어떨까? 이번 2분기에는 어떨까? 지난 1분기에는 58억이 나왔고 단기 순이익이 10억 원가량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증가됐고 영업이익도 증가됐고 자 2분기에도 증가가 되냐, 자 이게 3분기 4분기에도 이어나갈 것이냐, 그게 지금 PER이 80배가 되는 상황들인데 이거를 부합한 실적들을 발표를 해줄 것이냐,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를 확인하기 전에 좀 약간 관망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나오면은 여기에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게 1차 목표가 1,750원, 2차 목표가 2,000원 수준, 이렇게 사업적인 부분들을 연동을 해가지고 사도동화원을 볼 수 있다. 근데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고 이거는 내가 대응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그런 쪽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뭐 유사한 상황이시다라고 하면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의견들을 드렸던 것들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결정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